네, 이번 영상에서는 여행 일정을 어떻게 하면 잘 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마 각자 자신이 짜는 여행 일정 스타일이 아마 있으실 텐데 그래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서 참고가 혹은 도움이 될 만한 점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여행 일정 짜는 방법이 이 플래너 어플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모바일에 보면은 플래너 어플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사용을 했었었는데요. UI도 정말 편리하고 뭐 장소나 일정 추천도 해주고 또 그 장소에 대한 지도까지 연동이 돼서 매우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래너 어플의 치명적인 단점 한 가지가 이제 불안정한 서비스 기간이라고 제가 써 놓았는데요. 결국 이런 어플은 어떤 개인이 개발했거나 혹은 뭐 잘 해봤자 어떤 중소기업에서 개발해서 운영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냥 이 어플이 사라지고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도 한참 잘 쓰던 플래너 어플이 갑자기 서비스 종료하고 사라지면서 그거 백업받고 막 하느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어플을 어떤 대기업에서 만들진 않겠죠. 예, 만약에 대기업 같은 데서 하면은 정말 오랫동안 관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여행 일정 이런 것들 기록 같은 것들을 뭐 한두 번 사용하고 마는 것이면 상관이 없지만 몇 년간, 십수년간 심지어 이렇게 보관도 해 놓으시고 또 다음에 참조도 하시고 여행 기록도 좀 남겨 놓으시길 원하는 분들한테는 이 방법이 그래서 플래너 어플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마 엑셀 파일에 정리하시는 걸 거예요. 엑셀에다가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꼼꼼한 성격이실 것 같은데, 엑셀을 사용하면은 당연히 어떤 세부적이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또 엑셀이 수식 계산이 다 되기 때문에 비용 계산하는 것도 매우 편리하죠. 근데 이 엑셀 파일도 단점이 있는데, 같이 여행하는 동행자가 있을 경우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 엑셀 파일을 보내주거나 혹은 엑셀 파일의 내용을 어떤 캡처해서 보내주거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 또 이 엑셀 파일 역시 자신의 여행 기록이잖아요. 이것을 좀 잘 보관하고 다음에도 좀 찾아 쓰고 하고 싶은데 자신의 컴퓨터 하드에 이렇게 잘 들어가 있으면은 언제라도 꺼내보기가 쉽진 않죠. 이게 PC에 있는 거면은 모바일에서 그렇죠. 좀 그런 좀 재사용성의 문제도 있고 또 자료 보관이 뭐 PC 바꾸거나 이러면은 다시 또 백업도 해줘야 되고 이런 좀 약간의 단점들이 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바로 구글 시트 그리고 지도 맵 이 두 가지를 이용하는 이 방식입니다. 구글 시트를 이용하면요, 이것은 URL로 그 내용이 공유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일정 공유해 줄 때 뭐 파일을 보내줄 필요도 없고 뭐 캡처 뜰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URL 주소 보내주면은 상대방이 바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일정이 변경될 수가 있겠죠. 변경되더라도 새로 작성해서 보내줄 필요 없이 그냥 구글 시트 들어가서 수정해주면은 실시간으로 URL로 접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된 일정이 바로바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또 구글이 공용 초대형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집 하드가 우리 집 하드의 생명 수명보다 구글이 망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훨씬 자료 보관 안정성도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구글이 망하지 않는 이상 구글 맵이나 혹은 또 네이버 맵 이런 것들도 다 공용 거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뭐 구글 시트라든지 그 어떤 곳도 서비스 종류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그 어떻게 구글 시트와 지도 맵을 사용해서 여행 플랜을 짤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네, 먼저 구글 시트를 열어봤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그 여행 일정인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기본적으로 일정을 짜실 때 일 단위의 대략적인 일정을 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단위로 이렇게 짜시게 되면은 여행이 빡빡해지고 또 어느 일정 하나가 빵꾸가 나면은 다른 일정에도 계속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뭐 할지 세세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 일 단위에 그날 어떤 일들을 할 거다라는 대략적인 일정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구글 시트에 보시면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그냥 할 예정일 뿐이지 어떤 여행사처럼 반드시 해야 할 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시간 그리고 장소 이런 것들을 엄수해야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아니죠. 구글 시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항공 비행기 뜨는 시간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기 때문에 뭐 비행기 뜨는 시간 혹은 그 연관된 그러려면 공항버스를 몇 시까지는 타야 되고 또 렌트카는 또 몇 시까지 반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좀 따로 표시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공항에 저는 이제 몇 시까지 도착할 것인지 이렇게 5분 단위까지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면은 도착 시간 비행기 놓치면 큰일 나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표시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또 널널하게 하셔도 되지만 또 오픈 마감 시간 이렇게 있는 것이 있어요. 또 휴무 있는 시간 그리고 뭐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 또 여기도 보시면은 오픈 시간 마감 시간이 있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표시를 해 주셔야지 뭐 닫혀 있다거나 혹은 그날은 휴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여행을 좀 스파르타식으로 열심히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약간은 그런 편이긴 한데 그런 경우 예비 일정을 좀 추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어떤 일정 하나가 정말 예상치 못하게 좀 뭐 휴무가 아닌데 갑자기 휴무 공사 중으로 이렇게 닫았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나 혹은 뭐 한 1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서 해보니까 한 2, 30분이면 끝났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시간이 붕 뜨잖아요.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 일정까지 추가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하루 단위로 첫째 날, 둘째 날, 그날은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너무 빡빡하지 않게. 물론 엄수인 것들은 몇 가지 말씀드렸죠. 또 호텔도 엄수 중 하나입니다. 그날 그 호텔에 반드시 가서 자야죠. 가서 자는 숙소를 예약할 수는 없잖아요. 숙소는 아마 미리 예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숙소에 들어가는 시간은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장소, 숙소 장소 이런 것들은 또 엄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 엄수해야 할 것들만 반드시 표시해 놓고 나머지는 그 하루 단위에 어떤 걸 할 거다. 뭐 못할 수도 있고요. 몇 가지는. 뭐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예비 일정을 그래서 추가할 수 있죠. 이렇게 유연하게 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정들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예시로 제가 제주도 여행 때 또 사용했던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도에 표시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건 네이버 지도를 예를 들었지만 구글 맵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여행에서는 이제 구글을 써야 되니까 국내는 네이버가 좋죠. 다음을 쓰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뭐죠? 오렌지색은 카페고요. 이런 파란색은 그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녹색은 식당이에요. 그리고 검정색은 숙소예요.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놓으면 뭐가 좋으냐면은 일단 뭐 숙소는 고정이니까 빼고서 우리가 아마 돌아다니고 싶은 이런 그 관광지나 어떤 여행할 곳
들릴 곳 이러한 것들을 엑셀에 물론 표시는 해놨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지도상으로 표시해 놓으면은 뭔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 대처하기 매우 유리합니다. 중간에 갑자기 너무 배가 고플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어떤 관광지 하나가 갑자기 좀 문제가 생겨서 못 들어가게 되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이 지도를 보면은 당장 대처할 곳이 나옵니다. 당장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뭐 항파두리 항목 유적지 이 근처에 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러면은 근처에 어느 식당으로 갈 건지 바로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혹은 내가 지금 이 근처에서 뭐 새별오름 나홀로나무를 가려고 하는데 여기 근처 여기가 너무 빨리 끝났어요. 생각보다 좀 걸릴 줄 알았는데 금방 여기가 끝나버려서 좀 시간이 붕 뜰 것 같습니다. 좀 아깝기도 하고 그러면은 바로 근처에 있는 다른 이러한 갈만한 장소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식당도 마찬가지고 커피숍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지나가시다가 표시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벌써 식당만 해도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근처에 5개나 있죠. 이 중에 아마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갈 곳은 아마 1개 정도일 겁니다. 그렇죠? 아침 먹고 점심 먹도 먹고 다른 곳으로 쭉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도로 나누어서 표시를 해 놓으시면은 대처하기가 훨씬 유리하십니다.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표시가 되어 있죠. 제가 거의 일주일 동안 한 바퀴를 쭉 돌면서 하려고 표시를 다 해놨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 많은 표시 중에서 다 가본 건 당연히 아닙니다. 식당도 제가 지나가다가 가장 가까운 곳을 갔고요. 커피숍도 마찬가지고요. 숙소는 당연히 반드시 그곳을 갔겠죠. 이렇게 놓으신다면은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시건 물론 준비를 좀 이렇게 놓으시기만 하신다면은 그 여행 중에 생기는 뭐 돌발 상황이라든지 혹은 변동 상황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잘 대처하시면서 훨씬 알차게 여행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